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상담 방송 보담학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마스터를 꿈꾸는 김PD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네. 일놈심 두 번째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와. 드디어. 네. 2주 만인가요? 한 3주를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에 쉬었잖아요. 네. 나는 이거 쉬는지도 모르고 쉬었어요. 어... 지나고 보니까 맞다. 이번 주에 녹음 안 했지 하고 딱 봤더니 그 근로자의 날이었고 쉰 건가요? 그쵸, 아니요, 저희 노동절이라서. 그 어린이날 대체 휴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녹음이 맞아요. 없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무슨 생각으로 쉬셨어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잘 요일만 몰라요. 중요하구나. 네. 애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쉬었어. 나가는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뭐 이렇게 쉬는 날이야. 아니 이렇게 하남스타 필드에 사람이 많아. 이러면서 쉬는 날. 그 제 주변에서 이거 올리고 싶은데 어딜 눌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이거 보면 다 보일 텐데 여기 뭐죠? 설명하기인가? 네. 이거 눌러보세요. 저희 링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네. 거기에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 PD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보담학교 일놈심 다이어리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한 주 동안의 삶의 패턴을 적어주시면 네. 그걸 네. 보고 저희가 이 일놈심의 균형이 라이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오늘은 남성분이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남성분이요? 남성이에요, 남성. 네, 이거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아니요. 네. 네. 아무튼 오늘 한 모모 씨가 네. 올려주셔서 아니 이게 원래 닉네임으로 실명을 원하지 않으면 닉네임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실명을 올린 거 보니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네. 저희도 방송 한번 올라가면 네.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 그러면 한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우리 네. 한스님이라고 한스님. 네. 네. 우리 한스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남성이시고요. 나이는 33살. 네. 86년생입니다. 네. 86년생이시고 부부예요. 선배님이시고 기혼자시네요. 기혼자시고 네. 학생이에요. 어... 기혼자 아마 학생이면은 지금 대학원 뭐 박사과정 이런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있죠. 네. 네. 자, 이제 직장과 학교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직장 학교에 가는 요일은 월화 수목금 주 5일을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직장 학교에 출퇴근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왕복 40분. 엄청 왕복 40분? 걸어서 편도 20분? 네. 우와. 기숙사 아닌가요? 엄청 좋네요. 이 정도면은 기숙사 아닌가요? 네. 20분이면 기숙사 느낌인데.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다음에 매일 직장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9시간. 네, 9시간. 출퇴근 시간이 짧으니까 네. 예, 학교에서 보는 시간이 9시간이어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한 주 동안 학교의 일을 집에서 하는 시간은 5시간. 그러면은 하루에 한 이것도 뭐 시간씩.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2시간 반씩 정도니까. 그렇죠. 토일이라고 보면은 월 금만 가시니까.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1시간씩 더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집 이제 생활과 취미 활동 카테고리를 좀 보면은 한 주 동안 운동으로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미만. 네. 운동은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요즘은 네.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때 1시간 미만이라고 하시고 TV를 보며 보내는 시간은 1~2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핸드폰 게임 3시간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3시간. 다른 건 지금 일주일치였잖아요. 엄청 이제 균형을 달리시다가 아니 결혼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 하루에 3시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 아내분의 반응이 걱정되는데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20시간 이상이다라고 네.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네. 저는 핸드폰 게임이라는 점에서 네.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 눈이 아프거든요. 이게 하루에 3시간 하고 제가 해봐서 아는데 네. 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네, 네, 지금 3시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한 주 동안 독서를 하며 보내는 시간 1-2시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3시간, 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네.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네, 봉사활동으로 보내는 시간 없으시고요. 한 주 동안 종교활동으로 보내는 시간 2시간. 딱 이거는 그냥 예배 시간. 정규 예배, 네. 네. 정규 메인 예배 네. 딱 갔다 오시는 거. 그리고 한 주 동안 기타 및 교육으로 보내는 시간 0시간.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해진 공부에는 또 하진 않으세요. 네. 근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치 또 네. 다른 공부하기 힘들죠. 네, 힘들겠어요. 괜찮은 네, 것 하루 같아요. 평균 잠자는 네. 시간 8시간. 네. 잠도 충분히 주무시네요. 근데 결혼하신 분인데 아내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네요.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이제 커플과 데이트 이제 나옵니다. 한 주 동안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 주중 6시간. 주말은 거의 대부분. 네, 네. 이건 나쁘지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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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6시간이라는 건 다 합쳐서? 다 합쳐 한 주에 6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 주에. 그러니까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간이니까 6시간 그것도 밖에? 1시간씩 넘는 거죠. 그럼 하루에 1시간 정도? 네. 너무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쌤. 근데 주말에 거의 대부분이고 네. 뭐 하루에 1시간 정도면 나쁘지 않죠. 서로 네. 대화를 하는 시간. 아, 대화를 네. 하는 네. 시간. 왜냐면은 그럴 수 같이 있죠. 왜냐면 부부이기 때문에 같이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면 시간은 뺀 거죠. 네,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식사를 하던 뭘 하던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주중에는 하루에 뭐 1시간 10분 꼴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고요. 주말에는 뭐 대부분 이렇게 거의. 같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한 주 동안 데이트 및 외출로 보내는 시간이 5일입니다. 5일이요? 이거는 아마 뭔가 위에 거랑 계산이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네. 5시간이 아니고 이거 왜 5일이라고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5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밑에는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1시간이라고 써주셨거든요. 네. 이 오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말에 뭔가 특별한 거 영화를 보러 나가거나 이러려고 준비하시고 나가는 시간을 그렇게 적으신 건 아닐까? 아니 실제로 매일 데이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5일을. 뭐 이럴 수는 있죠. 데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책 뭐 같은 거? 장 보러 간다든지. 아 아마 지금 유학생이신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유학생이요? 왜요? 나이가 33인데 네. 학생이잖아요. 네. 기혼이고 네. 유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왜 난 전혀 모르겠네. 그런 단서가 안 보이는데.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 33살인데 학생인데 네. 어,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결혼을 해가지고 산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 뭐 핸드폰 게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하루에 9시간 공부를 하고 네. 주말에 2시간 교육하고 3시간 모임 가고 주말에 데이트를 하고 불가능합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박사과정 학생일 수는 있는데 네. 우리나라 학생이면 대체로 뭐를 하냐면요. 일을 합니다. 돈을 벌고. 그렇죠. 네. 집이 잘 사시나 봐요.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네. 네. 네, 가정과 가족 한 주 동안 청소하는 시간 2시간. 음. 네, 한 주 동안 요리하는 시간 요리도 4시간. 하시고 가정적이시네요. 네. 네. 한 주 동안 장 보는 시간 10시간.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외출을 하는 시간이 아마 장 보러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러면 네. 일주일에 5번일 경우에 하루에 2시간 2시간씩 정도 갔다 왔다 장 보는데 1시간 정도 걸리죠. 아, 그런가요? 왕복 1시간 정도. 그럼 2시간 정도 네.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장을 매일 봐요, 근데. 장을 매일 보진 그러니까 않겠지만 주중 5일이라고 한 이해할 2번 수 해서 있는 3번을 보고 한두 번은 음. 데이트를 진짜 하는 거고 네. 외출을 하는 것까지 합쳐서 5번이었으니까 장을 네. 한 2번 보고 뭐 3번까지도 참 네. 점점 해외 체류설이 맞아지고 있는 게 한 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주중 저녁 5시간 주말 6시간. 네. 그리고 한 주 동안 가족과 그러니까 함께 이 얘기는 네. 주중에는 저녁마다 같이 식사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네. 주말은 그렇죠. 새끼를 다 먹는 외부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네요. 네, 없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주 동안 가족과 함께 노는 시간 10시간. 한 주 동안 다른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 아내가 대부분 3시간.
네, 그다음에 기타 활동 시간, 침대에서 뒹구는 시간 10시간.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네. 돈 버는 그렇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그렇죠. 일도 하지 네. 않고 한국의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다른 생활이 전혀 없는 정말 한국을 떠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진짜. 네. 자, 이제 이 요일마다 한번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이 네. 소개가 앞에 길어서. 네. 월요일 아침 준비 어린이집 1시간, 실험실 8시부터 5시 반, 점심시간 대략 8시간, 아기 픽업해서 오게 1시간, 저녁 준비 식사 1시간, 빨래 설거지 보조 1시간, 장보기 겸 산책 1시간. 아, 산책을 하시네요. 그래서 같이 나가는 외출이 5일이 맞는 거야. 매일 산책을 하니까. 그러네. 아기 목욕 및 잘 준비. 아이도 있어요. 그러네요. 아이가 아이도 있는데 있어요. 하루에 게임 3시간. 야,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인가? 그다음에 다시 또 아침 준비 어린이집 이제 데려다 주는 거 1시간, 실험실 8시 똑같고요. 또 픽업까지 똑같고 저녁 시작 똑같고 빨래 설거지 보조 1시간. 네. 월요일 화요일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장보기 겸 똑같고요. 아기 목욕 및 잘 준비 1시간. 자, 수요일도 똑같습니다. 수요일에 근데 좀 다른 게 테니스 아내와 2시간. 네. 운동도 하시네요. 운동도 아까 운동 그 일주일에 1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시간이 포함이 되니까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씻고 샤워하고 뭐 이런 것까지. 수요일만 가는 날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화요일은 장을 보고 산책을 했잖아요. 네. 수요일 날은 운동을 합니다. 네, 장을 산책을 안 보고. 하고. 산책을 하지 않고. 장도 안 보고. 그리고 목요일이 되니까 또 다시 월화와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왔어요. 네. 똑같아요. 장보기 및 산책. 그리고 아기 목욕 및 잘 준비. 똑같고요. 금요일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가정교회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3-4시간 정도. 네. 아까 우리 봤던 그 모임. 그 친구들 교제 모임, 네, 네, 네. 교제 모임이 3-4시간 있고요. 자, 이제 토요일인데요. 아침 먹기, 한국 TV 보기. 그렇죠. 아, 야. 드디어. 유학생인 야, 거죠. 네. 역시 유학 경험이 있으신 네. 김 교수님이 네. 맞추셨습니다. 한국 TV 보기 1시간, 쇼핑몰 구경하기 3시간. 토요일은 완전 쉬는 거네요, 이분. 커피숍 가서 공부도 조금 하시네요. 커피숍 가서 이제 2-3시간. 그다음에 집 청소 1시간, 점심 외식 2시간, 코스트코 및 주말 장보기 3시간, 아이와 함께 공원 가기 2시간. 그냥 훌륭하다. 부지런하게 쓰시네요, 이분. 이거 왜 근데 게임하는 시간을 안 써주셨지? 게임하는 시간은 모두 잠자한 뒤에 수면 시간을 쪼개서 쓰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3시간이라서 이거를 따로 쓰기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핸드폰이니까 중간중간. 중간중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걸 다 모아서 짬내는 30분씩. 시간.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교회 가기 왕복 1시간 반, 예배 1시간 반, 교제 1시간, 커피숍 가서 또 공부를 하시네요. 또 커피숍에서. 주말에도 커피숍에서 2시간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지금 돈도 안 벌고 공부하고 있는데 애 엄마가 네. 공부해야죠. 일하듯이 공부해야죠. 네. 근데 쇼핑 공부를 네.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이긴 합니다. 쉬는 날에도 1-2시간 정도는 공부를 계속?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 가서 돌아다니기 3시간, 맛집 찾으러 다니기 2시간. 또 이제 일요일에는 이제 맛집도 한번 가시는 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사연을 신청한 사유와 그 주제를 좀 적어주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걸 작성하면 분석이 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사연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이렇게 잘 쓰면은 뭔가 분석이 돼가지고 탁 나오는 건 줄 알았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네. 나중에 이게 네. 우리가 이게 정말 좀 정립이 되면은 네.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네. 생기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럼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록한 게 아까우니 폰으로나마 사연 써봅니다. 저는 미국의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유학생인데 그렇지. 빙고. 박사도 맞추셨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는 전혀 위화감이 없었잖아요. 네. 균형 괜찮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자,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 생활을 시작했고 왜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데 날씨가 덥고 자연 환경이 없어서 외부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에어컨이 나오는 마트나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먹고 움직이지 않고 대학원 생활 스트레스로 살이 20kg나 쪘어요. 아이고. 더워서 그런지 여튼 의욕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 미국에 와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항우울제를 먹고는 있는데 울렁거림은 잦아들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지진 않네요. 졸업도 해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불안만하고 자신감과 힘은 없고 잠만 자고 싶네요. 원래 농담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영어 문제와 대학원에서의 자신감 상실로 인간관계가 극도로 좁고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매일 그만둘 생각만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며 힘들어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아내와 보냅니다. 사실 대학원생이면 공부도 하고 열정 있게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교수님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하루 종일 아무 팟캐스트나 다 듣습니다. 제가 모멘트라는 어플로 하루 핸드폰 사용 시간 측정해 보면 8시간에서 10시간이 나옵니다. 팟캐스트 듣는 시간 포함 안 해서요. 신앙심도 딱히 있다기보다 유학생활 특수성 때문에 강합니다.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무기력함이 일룸심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나 궁금하네요. 네, 어머. 네. 마지막 그 소개 글을 듣고 네.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네. 지금 짠해 오네요. 네. 이분의 지금 처지와 그 심정이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얼마나 답답하고 네. 그리고 계속 생활이 쳇바퀴처럼 똑같이 반복되는데 지금 미래에도 보이지 않고 그 인간관계가 전혀 아내 좁아지고 외에는 있고. 네. 예, 없다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곳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휴대폰이 유일하게 탈출구. 네. 네.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의 몸부림처럼 느껴져요 저는. 자, 이 사연은 교수님이 네. 많이 공감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어떤 형편인지 대략 이해가 좀 되긴 됩니다. 교수님도 유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아, 그러면 일을 하고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분은 일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학교에서 네. 그 스티픈이라고 용돈도 받아가면서 아, 학교 연구원으로 아마 교수님이 하는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박사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연구 펀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비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박사가 있고 그런 연구 펀드, 연구 프로젝트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냥 학교만 다니는 그런 박사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 박사는 보통 자기 잡이 있어요. 학교 밖에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연구원으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자신감 상실과 인간관계가 지금 힘들어진 게 여기 내용으로는 이제 대학원에서의 이제 영어 문제,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압박을 이게,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박사 과정을 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학부 때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네. 석박사를 갔으면 네. 그러면 문화에 문제가 없고 언어에 그럼요. 문제가 없고 적응할 시간이 네. 좀 그래서 주어진 거잖아요. 미국 친구들하고 뭐 어울리고 지내고 이러는 게 굉장히 자유로울 텐데 네. 한국에서 석박사를 하고 미국의 박사를 다시 가는 경우 내지는 한국에서 석사까지를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박사를 가는 경우에 영어를 못해서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다 적응하는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문화를 거죠.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를 보면 예를 들면 미국 프로를 봤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왜 웃기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TV를. 미국 애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얘기를 하면 코드가 맞아야 웃기는데 하는 말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이 왜 웃긴 말인지는 모르면 못 웃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네. 또 이분은 아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몸이면 어떻게든 좀 부딪혀서 뭔가를 이렇게 경험해 볼 시간이 주어질 텐데 이분은 현실적으로 뭔가 외부인 현지인들과 어울릴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것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을 텐데 왜냐하면 랩의 그 연구실 안에 다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 있는 동아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일단 본인이 그런 의지는 없으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울한 상태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운 지역에 있어서만 살이 찌는 거는 아닐 테고 미국 음식이 원래 그냥 입에 땡기는 대로 먹다 보면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럼요. 짜고 달고
아우, 제일 기름지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이 에어컨이 나오는 곳을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더운데 네. 예, 그냥 짱 박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에어컨이 움직이는 있는 것이 마트 같은데 음. 쇼핑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게 좀 낫고요. 그리고 아내하고도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네. 보는 거를 장을 보기 위해서 나간다기보다는 장 볼 핑계 삼아 외출을 하는 것 하는 같고 거죠. 네. 아내도 외출을 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장 보는 거를 기회 삼아 같이 외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생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어느 정도만 크면요. 미국에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아이들을 우리나라 어린이집처럼 아이를 맡아서 이렇게 돌봐주는 곳도 있고요. 아내들이 영어 교실 같은 거를 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무료로 프로그램들. 네. 근데 거기에 가면 애도 돌봐줘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가지고 아내도 낮에는 그런 데 다니면서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영어도 배우고 숨통을 좀 트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지도 교수님을 안 만나잖아요. 피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피하는데 그럴수록 더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럴수록 더 사실은. 만나고 자꾸 자꾸 얘기하고. 만나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렇죠. 네, 힘을 네. 받고 동기부여가 될 텐데 이렇게 네. 피하다 보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해야지 내가 진척이 어느 정도로 되지. 그리고 또 지도 교수님도 사정을 알고 좀 배려해 네.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결과에 임박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과를 못 낸다고 생각을 할 때 훨씬 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잘 모르지만 미국 문화가 이렇게 표현해야지 네. 서로 이해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네. 좀 큰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표현하는 사람이 좀 당돌하다 아니면 너무 나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도와주고 보더라고요.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말을 그렇죠. 안 하면. 자기가 막히고 힘들수록 더 자주 찾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는 거를 디폴트로 깔고 가시면 더 좋아요. 저도 영어를 잘 못했잖아요. 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냐면 미국 아이들 중에는 유독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깔보면서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린아이 대하듯이. 네. 근데 저는 그 친구들 만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내가 영어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 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할 줄 아는 언어는 영어밖에 없는 네. 아이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 나는 미국이 어딘지도 알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 너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논리적으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막 이렇게 안 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너네 집 가문, 전통은 얼마나 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패밀리 히스토리를 물어봐. 우리 집은 1000년이 조금 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얄 패밀리라고. 누가 이기겠어요? 로얄 패밀리? 우리 네. 가족 이름인데. 왜냐면 우리 남편이 닉네임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저는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로얄 패밀리.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 친구들은 진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안도 8대 이상이 없어요. 집안이. 잘 그렇죠. 없지. 네,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또 쫄아요. 그래 부심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긍심, 자부심은 우리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따라도 아니 달라질 수 거짓말도 있는 것 아니고 같아요. 사실이고 그럼요. 진짜고. 네네. 근데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은 로얄 패밀리다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뭐 알 게 뭐야. 그걸 알게 뭐야. 네. 모르지 사람들은.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어를 못 하더라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저희 이제 교수님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미국에 갔을 때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 분이 여자 이제 동료였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깔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항상 뭘 물어보면 뭐라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계속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 한 번은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너 똑똑히 들어. 너의 영어에 문제가 있어. 오히려 그 미국인 친구에게. 왜냐하면 나 영어 서툴지만 누구하고도 교수님하고도 소통되고 친구들하고도 다 소통해. 내가 마트에 가서도 얼마든지 물건 사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너만 내 영어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의 잉글리시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맞네요. I'm sorry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공손해졌다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굉장히 이 미국 친구들이 꼼짝 못한다고. 네. 그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분노에 섞여서 얘기를 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되게 예의가 바르다니까요. 언제 총 맞을 줄 몰라가지고 분노에 네. 두려움이 있구나.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우선 죄책감과 무기력감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잠자는 시간도 8시간 정도 되시고 공부하는 시간도 9시간 정도 되시고 그 외의 시간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불균형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불균형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인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충실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힘이 드신 거지. 제 생각에는 그 엘리트들이 갖는 우울증이 언제 오냐면 내가 항상 생각하고 원했던 무엇인가가 결과가 잘 나오고 내가 성취를 잘 해오다가 네.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너무 커요. 거기서 오는 그 좌절감이.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수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걸 극복을 해내거든요. 이 나이가 되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학을 박사과정으로 장학을 받고 갈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좌절을 경험을 못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좌절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겠죠. 내가 이거 잘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의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재밌어서 더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이거 잘 못하면 어떡하지?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 공부가 하기 싫고 책이 읽기 싫고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이게 몸이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죠. 뭐 하고 싶지 않다고 저항하는 거냐면 지금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실패하고 에너지. 싶지 않다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추천을 해드린다 그러면 네, 방법. 나는 얼마든 실패할 수 있다. 나 깔고 네. 뭐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것도 깔고. 네. 그런데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네. 실패할 일단 때 한번. 실패하더라도 네. 할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네. 끝까지 한번 해보자. 야. 네. 오늘 정말 김 교수님이 경험자시기 때문에 정말 선배가 후배에게 네.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네요, 진짜. 근데 저도 이 방법을 그냥 저는 좀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좀 스스로 뭔가 하다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네. 안 될 때 최악의 상황을 항상 시나리오를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 큰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저도 네.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렇죠. 막 걱정이 될 때 그래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그 정도면 내가 감당하면 되지. 네. 뭐 별거 아니네. 네. 그 요즘에 그게 제 꿈에 나타나요. 네. 그 문제 해결을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사건을 쳤을 때 네. 뭐 이렇게 반만 해결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이제 두려움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 네, 좋은 최악의 방법인 시나리오.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최악은 쫓겨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쫓겨나는 네. 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무기력증과 우울로 와서 네. 정말은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건데 사실은 노력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으로 올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일놈심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져서 무기력증이 온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잘 못 해낼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네. 그래서 우울감이 온 걸로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네. 불안이 있다는 것을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예. 불안할 수 있다. 그럴 수 그럼요. 있지. 근데 네.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에게 하는 거 그리고 아내의 그런 가사일이나 뭐든지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딴짓을 하는 심리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팟캐스트 듣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뭐 핸드폰 하고 게임하고 그게 어떤 심리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면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짓하고 놀고 안 하다가 실패를 하면 내가 집중을 못해서 그래. 내가 우울해서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못했어.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어 기제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딴짓을 하고 안 하고 그래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한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조금 우울했거나 조금 방황해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냥 그걸 받아들이세요. 예, 그리고 저희 박사과정에 간 학생 중에 네. 10명 중에 7명은 학위를 받지 못하고 박사 수료를 하고 돌아옵니다. 저 이상한 게 박사 아니에요. 학위가 아니고 박사 수료. 네. 과정 수료. 네, 과정 수료. 그래서 뭐 논문도 쓰고 뭐 학회 발표도 하고 다 했는데 네. 맨 마지막에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박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70%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남들은 다 하는 건데 나만 못하나? 라고 생각하면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이상한 사람 같고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인기피증이 네. 생겼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이분은 굉장히 잘해온 거죠. 그래서 좌절의 경험이 별로 없으셔요. 그래서 좌절했을 때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보이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 싶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네.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내 힘든 것을 오픈하면 사실 별거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가 없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것이 더 우울증을 깊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죠. 힘든 네. 모습, 연약한 모습을 좀 사람들한테 보일 필요도 있다. 그럼요. 네.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거든요. 어머 저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힘들어하는 때가 있구나. 그렇지. 그럼 또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근데 아마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찾아와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네. 또 친구가 될지도 몰라요. 네. 피드백 주세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네, 네. 꼭 네. 피드백 주시고 또 우리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좀 힘내시고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예. 그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